성우팬 여러분, 성우 지망생 여러분, 그리고 성우를 사랑하는 빛나는 모든 분들께 보이스멘토 소리방송 2021년을 대표할 토크쇼 소리 빛나는 밤에 소리를 맡아 이 밤을 멋지게 빛낼 성우 송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KBS 46기 1차 성우 공채 문제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특집 방송으로 KBS 46기 1차 대본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다슬 성우님과의 전화 인터뷰를 해서 여러분이 공채를 준비하면서 궁금해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성우 송준석의 성우되는 가장 빠른 방법. 남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보라야, 네 앞가림이나 해. 너 백수야 지금.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내가 도와줄게. 양심 고백 타이틀 걸고 영상 하나 찍자. 처음부터 눈물 흘리지 말고 담아놔. 그런 다음에 숨어 지내고 싶지 않았다. 그동안 무성했던 루머에 대해 정면 돌파하려고 이렇게 용기 내 카메라 앞에 섰다. 뭐 그런 거 있잖아. 대본은 내가 써줄게. 넌 그대로 읽기만 하면 돼. 눈물은 마지막에 한 방울 뚝. 사과 영상으로 관심 한번 끌어주고 자연스럽게 복귀. 좀 더 자숙하려고 했는데 팬들의 성화에 못 이겨? 뭐 대충 그럼 알겠지? 가식 그만 집어 던지자 보라야. 너 평생 죽어라 일해도 이 돈 못 벌어. 어설픈 자존심하고 바꾸기엔 액수가 너무 크잖냐. 일만 하자고 일만. 그러면 서로 상처받을 일도 없어 보라야. 라는 문제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떻게 연기를 해내야 될까? 참 제가 볼 때도 고민이 많고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먼저 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은 단문만 보자면은 여자 아이돌 친구를 회유하는, 설득하는 그런 문장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 내용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이 KBS 무대 1등쌤닷컴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일타 강사, 인터넷 최고 강사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일타 강사를 매니지먼트하는 지훈이라는 친구가 보라에게 회유성 얘기를 하는 그 지점에 있는 대사거든요. 자, 그렇다면 남자 문장을 표현하는데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것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유 또는 설득,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특징들을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식 그만 집어던지자 이렇게 할 때, 이럴 때는 보라의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서 폭언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약간 흥분하는 그런 부분이 보일 수도 있고요. 뭐 어쩌면 폭언으로 확실한 표현을 해주면서 그 다음 대사에서 확실히 눌러서 잡는, 이 분노가 올라와도 어쩔 수 없이 이 친구 때문에, 이 친구를 통해 가지고 뭔가 얻어야 할 게 있어서, 얻고 싶은 게 있어서 억누르게 되는, 또는 거짓 웃음을 흘리게 되는 그런 부분을 표현해 주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효과를 확실하게 줄 수 있는, 내가 화가 났다, 이런 효과를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초반에 정하고 그 정한 부분에서 정확하게 화가 표현될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장문의 대사이기 때문에 이 기승전결을 정확하게 나누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가 도와줄게 보라야 하는 그 부분까지는 사건을 꺼내는, 마지막에 눈물 한 방울 뚝 하는 그 부분까지는 감정이 확실하게 표현이 되는, 누가 봐도 뭔가를 덮으려고 하는 음모구나, 뭐 음모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짓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눈치채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뉘면 좋을 것 같고요. 완전히 사건이 이제 전개가 되는 그 부분은 어때? 대충 뭐 흐름 알겠지? 라고 해서 마무리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갔다가 보라의 반발을 누르면서, 억누르면서 화를 내고 그 화를 또 억누르고 끝까지 보라를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생방송을 다시 하고 양심선언을 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기승전까지 표현을 했다면 마지막 부분은 끝까지 참아내면서
보라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억누르는 감정을 드러나게 표현해주는. 그래서 상황이 달라지거나 또는 감정이 달라질 때 앞에 보라라는 어떤 대상을 분명히 상상해 가면서 보라의 반응에 따라서 대사의 톤의 변화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냥 일률적으로 쭉 편안하게 대사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감정의 변화가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보라에게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보라야, 내 말 들으면 성공할 수 있어. 네가 원하는 일타 강사가 다시 될 수 있어. 야, 돈도 벌 수 있어. 양심선언 방송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표현해도 될 것 같긴 하고요. 또는 갑자기 머릿속에서 순간순간 즉석에서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처럼 번뜩번뜩 이렇게 생각난다는 부분에 조금 더 강조를 주면서 날것의 어떤 그런 느낌을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보라라는 친구가 내 앞에 앉아있고 그 보라를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폭발시키고 억눌러 가면서 이 듣는 이에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 또는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세워서 내 말을 끝끝내 따르게 만드는, 환기시켜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연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송준석의 성우되는 가장 빠른 방법. 자, 이번에는 여자 부문 문제입니다. 장문이네요. 네, 상당히 길어요.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 제게 주신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회장님이 사라지시기 전에 써주신 거예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장님께서 가진 재산을 모두를 저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에요. 거기 회장님 사인 보이시죠? 당연히 회장님이 주셨죠. 이걸 주시면서 혹시라도 당신이 납치되거나 죽으면 이걸 가지고 경찰이나 변호사를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아마 이런 일을 예상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회장님 자식놈들은 그러고도 남을 인간들이거든요. 그러게 내가 사회 환원 같은 거 하지 말래니까 자기 자식들 성질머리를 제일 잘 알면서 왜 그런 고집을 피워가지고. 근데 문제는 그분 재산 문서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걱정돼요. 혹시 자식놈들이 유산을 채가려고 납치한 건 아닌지, 그리고 혹시라도 재산 문서가 그놈들한테 들어간 건 아닌지. 그런 거 물어보면 뭐예요? 재산 탐내는 여자로나 보이지? 사실 전 그 돈 관심도 없어요. 쓸 데도 없고. 이 서류 처리해 줄 수 있죠? 문제라뇨? 회장님이 직접 쓰셨다니까요. 공증도 했고. 왜요?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회장님 뜻이 그런데 그게 뭔 상관이에요? 이재범이 변호사님, 내가 회장님을 납치했다 생각하시나 보네. 내가 그런 1차원적인 여자라 생각해요? 회장님이 사라지면 누가 제일 먼저 용의선상에 오르는데? 난 아무래도 그 자식들 소행 같아. 서로 물고 뜯고. 증거는 없지만 하여튼 느낌이 그렇다니까요. 그럼 도와주실래요? 라는 문장입니다. 아주 장문이네요. 남자에게 배정된 이 대사의 양에 비하자면 3배 정도는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이 대사력이 더 강한 분들을 픽업하겠다, 1차에서 걸러내겠다는 그런 이 의도가 아닌가. 이런 긴 대사를 지루하지 않게 들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난감합니다. 그냥 거짓말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볼 때는 대사를 하는 내 상대편, 나의 맞은편에 누가 있는가. 변호사가 있죠. 그 변호사를 어떻게든 회유해서 회장의 유서를 집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거짓말을 하는 부분에서 회장의 재산에는 관심이 없어요. 네, 나는 뭐 쓸 데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이 여자의 진짜 목적은 회장의 재산이구나, 이 유서를 무언가 조작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표현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물론 정말 회장님을 사랑해서 회장님의 어떤 그 목숨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긴 장대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회장님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이 앞서는 것보다는 저는 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속마음은 돈이 목적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 돈, 회장의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자기 손에 넣기 위해서 변호사를 끝까지 회유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작점에 종이봉투를 내려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종이봉투를 내려놓는데도 뭔가 의도적인 게 있다면 도입부의 감정 표현이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자면 종이봉투를 하나 내려놓는 것도 이왕이면 이쁘게 요염한 호흡과 함께 나온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포인트마다 뭔가 강조되는 호흡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포인트는 재산에 관한 얘기들 또는 회장님의 자식에 관한 얘기들, 자식들을 음해한다든가 자식들을 모략한다든가 자식들을 묘사하는 단어에 강조점을 준다든가요. 나는 재산에는 관심 없어요. 그 돈을 지칭하는 부분 강조를 주무려 해가지고 오히려 더 이 사람은 실제 속마음은 정말 돈을 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듣는 사람이 눈치챌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면 조금 더 연기적인 완성도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장문의 대사를 표현하는데 대사의 포인트를 줄 만한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포인트는 분명히 나누어서 정확하게 지정해서 주고 넘어가야 됩니다. 장문의 대사 같은 경우에는 기승전결 따로 나누어서 그 기승전결이 느껴졌을 때 듣는 사람이 편할 수 있어요. 듣는 사람이 정확하게 사건의 흐름이라든지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 기승전결이 사라지고 어떤 부분에서는 중언부언 해버린다든가 말이 또 헛도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게 되면은 고생 들여서 연기해가지고 표현해놓고 정확한 어떤 의미를 전달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승전결 1, 2, 3, 4단계를 한번 나눠보자면 종이봉투 내려놓는 부분부터 거기에 회장님 사인 보이시죠?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단계 기승전결의 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감정적인 표현은 하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요염한 그런 느낌의 부분 이런 것들을 표현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여자 캐릭터가 대충 어떤 느낌이겠구나 라는 어떤 정체에 대해서 가볍게 유추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를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임장의 출처를 물어보니까 당연히 회장님이 주셨죠 하고 나서 그 자기 자식들 성질머리를 제일 잘 알면서 왜 그런 고집을 피워가지고 마치 우리 회장님을 정말 걱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이 고집을 피워가지고 라고 얘기하는 부분까지를 우리가 1, 2, 3, 4단계 기승전결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회장님이 이렇게 나를 생각하시고 나는 회장님을 사랑하고 회장님을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이 자기 자식들 때문에 회장님이 어쩌면 이런 변고를 당했는지도 모르겠다 라고 표현하는 부분 아주 가증스러운 이중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 부분까지 이제 기승 두 단계로 표현이 됐다면 그 다음 부분은 정확한 목적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정확한 목적을 표현하지 않으면서 문제는 그분 재산 문서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그런 거 물어보면 뭐예요? 재산 탐내는 여자로나 보이지 나는 돈 관심 없어요 쓸데도 없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에는 관심 없다면서 재산 문서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재산 문서가 자식들한테 들어갔는지 막 걱정을 해요. 결국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기승전결 1, 2, 3, 4단계에서 세 번째 전개의 단계가 되겠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여자구나 라는 느낌이 들게끔 라고 표현을 했다면 왜요? 이제 보니 변호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마지막 4단계가 되겠죠. 기승전결의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감정에 조금 더 솔직한 이 치우침 같은 게 표현된다면 얘기를 길게 하면서 이 여자 캐릭터가 자기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의도치 않게 누설해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표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1, 2, 3, 4단계뿐만 아니라 5단계 6단계로도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자 문제 표현 같은 경우는 회유라는 어떤 목적이
아주 강하게 표현되는 부분이라면 여자 캐릭터 같은 경우는 유혹이 언뜻 요염한 어떤 그런 모습, 회장의 이 재산을 탐내지 않는 난 정말 순수한 여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순간순간 언뜻 정말 돈이 목적이고 그런 것에 목매달고 있는 저속한 여자다라는 것들이 언뜻 드러날 수 있게 표현을 해주신다면 훨씬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 단어를 보면은 증거는 없지만 하여튼 느낌이 그렇다니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감, 육감, 직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억지로 갖다 들이대는 그런 경우는 보면은 지성이 어떤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듯한, 하지만 진실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감성조차 움직이지 않게 되는, 상당히 거부 반응이 큰, 지성이 중심이 되지 않은, 자기 감정에 따라서 표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을 표현해 주신다면 훨씬 더 수월한 연기가 될 수 있고 이 장문의 대사도 지루하지 않게 연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우 송준석의 성우되는 가장 빠른 방법. 자, 그럼 먼저 이다슬 성우님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채를 준비하면서 궁금해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다슬 성우님께 전화합니다. 네, 이다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다슬 성우님, 송준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어디 계시나요? 네, 저 지금 잠깐 중간에 쉬고 있습니다. 이거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직접 같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말씀이라도. 네, 죄송해요. 함께하지 못해서 저도 아쉬워요. 그 전화 드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네. 아시다시피 46기 공채가 떴습니다, 지금. 네. 네. 네, 빠르게. 소반 빛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또 KBS 이다슬 우리 성우님께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실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그 원본 드라마가 있는 시험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쵸. 네, 라디오 극장이고 KBS 무대라는 어떤 그 원본 드라마가 있는데 네. 그 이제 원본 드라마를 들으면서 녹음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네. 그럴 때 이 원본을 들어볼 때 뭐 성우들은 일단 스타일이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그 스타일 같은 것들을 너무 무분별하게 카피, 그러니까 흉내내는 것에 지나지 않을까. 어떤 것을 가져오고 어떤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또 무시하고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확하게 짚어주시면 그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일단 조금 원초적으로 얘기하자면 공부 기간이 짧아서 대본 분석이 좀 어렵고 경험치가 부족해서 듣는 사람한테 그림을 입체적이고 구체적이게 그려주지 못하는 친구들한테는 원본을 많이 참고하라고 추천하는 편이에요. 예. 네, 그런데 자기 혼자서 얼마든지 원본과 상의하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원본은 듣지 않거나 아니면 들으면서 일부러 피해가는 방법도 선택이 또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원본에 대해서는 개인의 능력치에 따라서 약간 취사 선택이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보통의 친구들, 많은 연기를 제가 공부를 오래 한 것 같은데 실력은 어떤지 모르겠고 아니면 혹은 난 공부는 얼마 안 했지만 실력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원본을 들어보시고 내가 정말 이거는 탐난다. 와, 이런 호흡을 썼어? 여기서 대본이 없는데 움직이는 느낌이 나네? 이런 것들. 내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디테일한 그림들이 있다면 조금 빌려오는 것 정도는 가장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들어도 듣지 않아도 결국에는 네. 이제 듣고 나서 잘 판단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죠? 네, 사실 듣는 편을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하긴 해요. 네, 듣는 편이. 네. 저도 답도 알아야 좀 피해갈 수도 있는 거고 해서.
맞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대본을 보면 그렇게 감정들이 엄청난 이 기복이 있지는 않아 보여요. 맞아요. KBS가 항상, 네. 그냥 정돈된 느낌으로 아, 음. 내가 이런 화술을 가지고 있고 이런 연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맞을지. 음. 아니면 아무래도 이 캐릭터는 악인들 같은 약간 나쁜 사람들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좀 네. 거칠고 날것의 느낌을 더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될지 음. 이런 부분도 지금 상당히 이 많은 질문으로 지금 등장을 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주실 수 있는지. 이것도 역시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하는 게 좋기는 한데, 대부분의 친구들한테 답을 하자면 정돈된 느낌을 저는 더 추천하고 싶기는 해요. 아, 사실 사기 때는 남자 대본이 정말 막 사투리도 있고 너무나도 티가 나게 깡패고 막 그랬고, 여자 같은 경우도 막 혼자 기도하다가 발견했다가 연기하다가 막 스파링을 하다가 막 널뛰는 게 많았기 때문에 네네. 그때는 친구들이 얼마든지 막 날 것으로 막 더 소리도 더 조금 만들고 감정도 더 과하게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열려있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45기랑 지금 46기 대본은 자꾸만 좀 더 정돈돼서 이 사람이 어떤 목소리로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지를 궁금해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제가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도 분석은 철저하게, 표현은 자유롭게 이기는 해요. 그 어려운 네.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 철저한 분석을 하다 보면 이번 대본들을 조금 정돈된 느낌으로 표현이 나가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무리수를 두는 것보다는, 그래서 사실 KBS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정말 솔직한 말로 학생들이 소위 말해서 얘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합격생들이 나오기도 하고, 본인들도 내가 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나운서 시험을 봐도 정말 공부 안 한 친구들이 빨리 합격하고 어린 친구들이 합격하는 경우가 그 사람 자체를 그냥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력적인, 우리가 말할 연기 화술적인 부분은 좀 부족할지 몰라도 이 사람은 너무 순수하게 그냥 내 목소리로 내 말을 하다 온 거죠. 오히려 너무 고민하지 않고. 그래서 이번 EBS도 그랬고 작년 KBS도 그렇고, 합격생들 파일을 제가 어떻게 얻어서 좀 들어보다 보면은 막 넘나드는 막 연기력과 막 여기에서는 막 더 업을 하고 다운을 하고 이런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진솔하게 자기 말인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이 된 것처럼 내 목소리로 말을 했구나, 좀 깔끔하게 발음과 발성과 이런 것들을 정돈하고 호흡을 계획적으로 잘 넣었구나, 이 정도 느낌만 받았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위험하게 막 날아다니는 것보다는 안전한 길로 잘 걸어가는 게 조금 더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제 학생들한테는. 네. 과도한 설정은 하지 않았으면 무리수다. 좋겠다. 무리수다. 네. 과도한 TV에서는 좀 설정. 무리수다. 그렇죠. 과도한 설정은 네. 무리수다라고 답을 네. 내릴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 지문이 너무나 하나니까. 맞아요. 진짜. 네. 어떻게 보면 답은 정해놓고 가는 것일 수도 있겠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전체 통대본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라디오 극장이라든지 KBS 무대 전체의 내용을 감안해서 흑심을 보이는 음모라든지 회유나 유혹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강조해서 또 하실 수도 있겠고, 말 그대로 문제에 나와 있는 이 단문 내용만 본다면 어쩌면 정말 진실된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할 수도 있겠거든요. 그쵸. 이런 경우에는 드러나게 연기를 해야 될까? 아니면은 진실되게 연기를 해야 될까? 이거 상당히 저도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전체보다는 네. 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꼭 상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씬에서만 등장해서 3분만 사는 캐릭터가 아니라 얘는 얘 나름대로 30년을 살아왔고 지금 이 3분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어떤 30년의 계획이 있어서 이 순간에 이 말을 하는 목표가 있는 애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뭐 드러낼지 아니면 진실될지 이런 나라는 사람이 캐릭터를 연기하는 선택보다는 그냥 이 캐릭터의 인생에서의 선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훨씬 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설득을 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연기가 조금 아직 무르익지 못한 친구들은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공유했던 짤방 중에도 웹툰 중에 여주 실격이라고 여자 연예인 얘기가 있어요. 배우 얘기인데 네네. 거기에서도 여배우 한 명이 자기 선배한테 상담을 하는 거죠. 선배, 이등이는 맨날 뭐 이렇게 막 까칠하게만 했는데 여기선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줘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선배가 아니야, 그러면 캐릭터가 너무 다른 사람 같잖아.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바꿔요? 그랬더니 말투를 조금 바꿔봐. 약간은 자존심은 남아있지만 살짝 무너질 것처럼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음흠. 그래서 저도 이 짧은 단문 안에서 진실된 것처럼 보이지만 확 드러내가지고 이 대사에서는 막 뭐 이런 어떤 계산을 하기보다는 네. 이 사람이 정말 돼서 그래 나는 30년 동안 지고지순 살았고 이 회장만을 사랑하는데 나쁜 아들들이 이 정말 진심을 가지고 있다면 진실되게 나올 것이고 아하. 아니면 네 그래서 인생 캐릭터의 전사와 이 대사 치기 직전엔 어떤 상황에서 등장을 하는 건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문에 들어서서 이 첫 마디를 내뱉는지 그리고 이 문을 나서면서 어떤 소득을 얻고 혹은 어떤 그 성토를 하고 나가고 싶은 건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전체 너무-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숙지를 한다면 네.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의 방향이 설정이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아. 너무 정리를 하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야만 되는 입장이거든요. 네.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은데 저도 참 정리가 안 되네요. 쉽지 않아서. 이게 정말 친구들 어떤 인생의 중요한 기로니까. 참,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 앞에 와 있는 거라서 이다슬 성우님이나 또 제가 드리는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어떤 사람을 46기로 뽑고 싶어 하는 건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고 우리 이다슬 성우님만 정확하게 표현하실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KBS 대본의 특징은 딱 한 20, 40대 정도의 연령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르는 여러분들의 연령대이고 감정이 막 소리를 막 갑자기 막 지르거나 울거나 막 웃거나 하는 감정을 너무 폭발시키는 씬이 없고 마지막으로 대본이 매우 길어요. 그럼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자기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감정이 막 폭발하다 보면 소리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대본이 짧다 보면 그 한순간 잘 그럴듯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도 통과를 할 수 있는데 KBS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물론 기본기적인 호흡과 발성과 발음 그리고 자연스러운 어투는 당연한 것이고 얼마만큼 이 대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머리에서 나와서 상대와의 액션과 리액션을 주고받으면서 상황을 듣는 사람한테 입체적이고 구체적이 딱 그려줄 수 있는지 작년에 45기 공채를 진행하면서 김호상 PD님이라고 KBS의 와이파이 삼국지 와이파이 초안제 이런 거 만드시면서 네. 성우들이랑 작업을 많이 하시는 PD님이 개인 SNS에 올린 글이 하나 있어요. 2, 3분의 짧은 파일이지만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 그리고 거기에 공감과 정당성을 부여하는 힘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글을 올리셨는데 그게 정말 KBS가 1차 파일을 통해 얻고 싶어하는 제일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기본기는 물론인 거고요. 호흡, 발음, 발성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모든 걸 한꺼번에 보여줘라, 녹여내라. 쉽고도 아니요, 아주 정말. 어려운. 네, 정말 깨끗하게 정돈된 목소리와 그 발음으로 정확하게 최고의 상태로 최고의 이 실력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한번 네, 얘기를 해보죠. 네, 철저하고 정말 꼼꼼하게 분석해서 그 분석을 따라갈 수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 번 반복 연습하고 여러분이 녹음하면서 제가 좀 놀랐던 게 여태까지 공채를 몇 번 진행하면서 개인 연습할 때 자기 녹음한 걸 직접 듣는 친구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자기 핸드폰이 자기 선생님이 돼야 되는데 본인 핸드폰으로 녹음하면서 할게요라고 했을 때 녹음 기능이 어디 있는지 못 찾고 헤매는 친구들도 막 있어요. 설마?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혼자 연습할 때도 녹음해서 자기 거 모니터 하면서 내 대본과 비교해 가면서 그리고 그 녹음을 반복했을 때 처음에는 더 좋게 들리고 뒤에 게는 나쁘게 들리다면 어떤 차이 때문인지 이런 것들을 공채를 준비하는 여러분은 정말 공무원 수험생보다도 더 힘든 정말 공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순간만큼은 연기의 즐거움도 필요하지만 시험을 통과한다는 수험생의 간절함과 그런 철저함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면 네.
공채 이 46기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면? 저는 일단 첫째는 대본,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대본 깨끗하게 해서 다니는 거. 깨끗한 대본. 그래. 네, 맞습니다. 네, 된다. 그리고 왔다 갔다 올 때마다 학원에서 구비된 새 대본을 들고 들어와서 하는 거. 물론 여러분이 정말 성우가 됐고 나는 정말 즉흥으로 해야 너무 잘 나와요. 그래야 제가 후회가 없겠어요 라고 하면 제가 솔직히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의 연기를 들어서 제가 납득을 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0%예요. 학원에서 친구들을 봤을 때. 네네. 그래서 대본에 필요하다면 한 10개씩이라도 만들어서,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직접 타이핑해서 글씨도 더 크게 하고 줄간격도 넓히고 해서 서브 텍스트도 더 공고하게 해보고, 아까 말씀하셨던 여성분들 대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흑심이 드러나게 할 수도 있고, 인생 자체를 사기꾼으로 할 수도 있고, 인생 자체를 정말 착한 여성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를 다 대본 분석을 해보고 어떤 부분에서 서브텍스트의 차이가 발생해야 이 두 사람의 인생이 다르게 들리는지 이런 거는 써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대본을 깨끗하게 해서 다니는 건 정말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공채 녹음을 마치고 파일을 제출한 여러분이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도 여러분은 분명 취사 선택이 필요할 거예요. 저랑 성향이 맞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뭔 소리야, 나는 그때그때 깨끗하게 봤을 때 나오는 게 제일 잘 나와. 초독이 최고야. 이런 분들은, 난 머릿속에 다 계획이 있어 하는 분들은 필요 없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저도 선생님으로서 여러분의 공채 대본 녹음을 진행할 때 때로는 대본 분석 자체를 좀 교정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 분석은 이렇게 했구나. 근데 네가 아직 이 표현이 어려우니까 분석을 살짝 바꿔보자. 혹은 그래, 이대로 표현해보자.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이끌어줄게.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녹음을 하고 결과를 받는 거는 여러분이니까 선생님들한테 때로는 여러분의 의견을 좀 관철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따로 녹음을 할 수도 있다. 저는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채 파일을 내고 나서 후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됐다. 몰라, 끝났어. 일단 놀아. 이런 생각이 딱 들 수 있는. 대본은 꽉 찬 내용으로 진짜 내가 공부한 과정이 다 가득 차 있고. 네. 네. 그래서 더럽게. 녹음은 아주 간결하게 깔끔하게. 네, 즐겁게. 그 네, 순간만 즐겁게. 연습해온 게 있기 때문에 정말 막 나올 거거든요. 네, 그렇게 진행했던 친구의 합격을 또 받기도 했으니까. 네네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이다슬 선생님과의 인터뷰가 정말 아주 좋은 보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에 이렇게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 소감 우리 계속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의 빛나는 매일매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하고 저는 언제나 소밤 더블 MC가 되는 그 이다슬 성우님이 저랑 같이 진행하시는 그날을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쁜 시간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성우 송준석의 성우되는 가장 빠른 방법. 네. 이다슬 성우님과의 전화 인터뷰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정말 그 시험에 대비해서 뿐만이 아니라 정말 주옥 같은 이 얘기들을 전화를 통해서 많이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전화 인터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라는 생각이 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네요. 이다슬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제가 분석한 부분을 약간 섞어서 믹스해서 결론과 같은 어떤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첫 번째, 과도한 설정은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도한 설정은 억지 춘향적인 연기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는 원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도 공개가 돼 있고 언제든 바로 듣기가 가능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듣고 이 대사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발췌가 되어서 나왔는지를 판단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큰 그림, 저희가 생각할 때 산을 먼저 보고 그 산 속에 있는 나무를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표현하기는 힘들 테니까요. 전체를 들어보시면 숲을 보실 수 있고, 이 문장은 그 안에 들어있는 한두 그루의 나무가 될 것이니까요. 훨씬 더 깊이 있는
표현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 한 문장만 보고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전체를 관통하는 이 캐릭터의 어떤 인생은 무엇일까? 물론 이제 빌런의 인생이겠죠.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게 되는가? 나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표현할 때 본인은 나쁘다는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 인생을 관통하는 어떤 그 인생 전체를 한번 엿보고 그 캐릭터가 왜 이 시점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가를 표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 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중점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연습할 때 목적을, 캐릭터의 목적, 이 캐릭터가 가지는 목적을 정확하게 설정하십시오.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 목표 지점을, 그 목적을 따라서 간다면 훨씬 더 알찬 표현이 가능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소밤 2회 때 얘기를 드렸었나요? 정확한 목적지를 설정하면 내비게이션은 당신이 가고 싶은 추천 노선 또는 뭐 제일 빠른 노선 아니면은 뭐 무료 도로 서너 가지 정도의 보편화된 답들을 알려줄 겁니다. 그 중에서 선택을 하십시오. 아니면 세 가지 길을 다 가볼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을 거고요. 목적지를 정확하게 설정하면은 알찬 연습이 가능하고 훨씬 더 알찬 표현이 가능해질 겁니다. 네. 이다슬 성우님은요, KBS 41기십니다. 그리고 현재 보이스멘토 성우 화술학원에서 성우 지망생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성우 송준석의 성우되는 가장 빠른 방법. 빛나는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방송이 힌트를 많이 제공했나요? 이번 공채에 정말 좋은 추진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우되는 가장 빠른 방법 성빠방, 오늘은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KBS 46기 공채 제출일은 4월 23일 금요일까지니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고 정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